자, 이제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길이 수축. 자, 길이 수축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길이와 거리의 차이는 좀 다르죠. 거리는 좀 스케일이 큰 경우고, 길이는 좀 스케일이 작죠. 우리가 책상 한 변의 길이를 재라고 하지, 책상 한 변의 거리를 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서울,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하지, 뭐, 길이라고 잘 안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직선거리라고 합시다. 직선거리.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400km.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자동차로 4시간 거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00km/h로 1시간에 100km 가는 차로 4시간 가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거리가 한 400km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 부산까지를 거리를 잴 때 거리를 잴 때 400km짜리 차는 없잖아요. 400km짜리 차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얼마나 걸리냐. 차 100km/h로 6시간 가면 600km일 거고 2시간 가면 200km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는 너무 이제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 시간을 어떻게 달릴 수 있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행성이 있고 어떤 행성이 있을 때 이 행성과 행성 사이에 거리를 재봐라.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정도 크기의 잔은 없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야겠죠. 그죠? 뭐 속도가 뭐 V라고. 아까 이제 자동차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1시간 100km/h짜리로 달리는 자동차가 이제 우주선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 속도는 알아야겠죠. 당연히. 얘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 델타 T. 얼마나 걸리느냐. 해서 어떻게 합니까? V에다가 델타 T 곱하면 어떻게 이 사이에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길이 수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한번 행성 P가 있고 행성 Q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민호는 은수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자, 민호는 역시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행성 PQ를 여행하고 운수는 행성 PQ에 대해 정지해 있는, 그죠? 정지해 있죠. 은수입니다. 행성에서 우주선의 운동을 관찰한다고 가정하자. 은수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를 L 고유, 그렇죠? P와 Q 사이에 긴 막대기가 있다고 했을 때 운수가 이 막대기의 길이를 쟀더니 L이고 이때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하자. 고유 길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 민호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민호가 측정한 거리는 이 고유 길이와 다르겠죠. 그래서 L이라고 다른 변수를 쓸 겁니다. 할 때 L 고유와 L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은수가 민호가 여기 행성 P를 지나칠 때 사건 A가 되는 거죠. 사건 A. 그 다음에 민호가 행성 Q를 지날 때, 우주선이 Q를 지날 때 사건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건 A와 B 사이의 간격, 민호가 했을 때 델타 t, 은수가 했을 때도 델타 t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델타 t와 이 델타 t는 다르는데 어떻게 다르냐? 밑에 봅시다. 먼저 민호가 관찰한 사실을 알아보자. 그림과 같이 민호는 자신이 정지해 있고 행성 PQ가 V의 속도로 자신을 향해 지나쳐 움직인다고 관측하므로 민호가 측정한 두 사건 A, B 사이의 시간 간격은 t 고유이다. 자, 이게 고유 시간이죠. 그러니까 민호 입장에서는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행성 P와 행성 Q가 지나쳐 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행성 PQ가 델타 t 고유의 시간 차이를 두고 V의 속도로 지나가므로 민호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는 L은 V 델타 t 고유다. 그쵸? 민호죠. 민호가 측정한 길이 L은 다시 해야겠네요. 자, 이거는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호가 측정한 거리는 로켓의 속도 V에다가 델타 t 고유가 됐거든. 그죠? 지금 민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민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로켓이 V라는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지만 민호가 볼 때는 행성 PQ가 V라는 속도로 뒤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행성 P가 지나쳤은 그 사건 A를 시작으로 해서 행성 Q가 지나갈 때의 사건 그것을 끝으로 해서 그 시간 간격을 구했더니 고유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은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수가 측정한 거리는 고유 길인데 얘는 로켓의 속도에다가 델타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차이가 있죠, 그죠? 이놈과 이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V라는 속도가 괜히 들어가서 골치 아픈 거죠? V라는 게 들어가서 골치 아프니까 얘와 얘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L 고유가 되는 거고, 우변은 V 날라가고, 델타 T 고유,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델타 T는 감마에다 델타 T 고유가 되고, 얘는 델타 T 고유가 남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L은 잠시만요. 다시 씁시다. L 고유분의 L은 감마분의 1이 나온다 이거야. 맞죠? 그러면은 고유 길이는 우변으로 넘어가서 고유 길이는 감마분의 L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감마는 뭐야? 1보다 큰 수니까 고유 길이는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죠? L을 1보다 큰 수로 나누니까 크기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밑에 있는 사진도 한번 봅시다. 민호가 봤을 때, 자, 민호가 봤을 때, P가 지나가고 Q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민호가 측정한 길이는 이거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운수가 측정한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로켓이, 우주선이 P를 지나가는 사건 A,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우주선이 Q를 지나쳐갈 때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가 측정한 PQ 사이 거리는 고유 길이고 이런 관계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잘못했네.
아, 선생님 좀 잘못했군요. 여기서 잘못했죠? 지우고, 예. 요식에서, L은 뭐가 되는 거죠? 고유 길이를 간마로 나눈 거죠, 그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야? 민호가 정한 길이인데, 그것은 고유 길이보다 작다.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민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민호가 측정한 길이 L, 그 다음에 은수가 측정한 길이 L, 둘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럼 어디를 고유 길이로 둘 거냐? 자, 어디를 고유 길이로 둘 거냐면, 자 보세요. 행성 뭐 이게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하면 행성 P와 Q 사이에 긴 막대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막대기와 은수는 상대 운동이 없죠. 하지만 민호와 막대기 사이에는 상대 운동이 있어요. 민호 입장에서 보면 막대기가 뒤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속력은 V일 겁니다. 그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 운동이 없는 은수가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아까도 봤듯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어떤 차이가 나느냐? 자, 민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요? 고유 시간이죠? 델타 t 고유고요. 그 다음 은수의 시간은 델타 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서울 부산의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표현했듯이 얘도 너무 기니까 됩니까? 로켓의 우주선의 속도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선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했죠, 그죠? P와 Q가 거기다가 델타 t 고유를. 아까도 했듯이 이 변수를 상쇄하기 위해서 V라는 변수를 상쇄하기 위해서 나눕니다. L을 L 고유로 나누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VV 날아가고 델타 t 고유가 남고 델타 t가 남고. 근데 델타 t는 감마 곱하기 델타 t 고유니까 델타 t 고유 남고. 그럼 날아가니까 L은 어떻게 L은 어떻게 됩니까? 감마분의 어떻게 됩니까? 고유가 됩니다. 감마는 1보다 큰 수가 됩니다. 그럼 1보다 큰 수를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는 거죠? 얘는 큰 건데.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근데 이 길이 수축은요, 날아가는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막대기가 진짜 있다고 치면 막대기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줄어드는 겁니다. 민호가 봤을 때 원래는 길이가 고유 길이가 L 고유였는데 민호가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건 착시가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막 지나가면 얼핏 보면 좀 버스가 작아 보이지, 그지? 짧아 보이지.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눈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착시 효과고, 그 정도 속도에서는 줄어봤자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죠? 이거는 상대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길이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길이 수축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막대기의 길이는 수축될지언정 이 막대기의 단면적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동그란
추팝주스 같은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광속으로 가깝게 날아가면은 이 구조물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날아가는 축으로만 수축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던 것이 줄어드는 거고, 이 날아가는 축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쉽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됐지 이렇게 외우려고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거예요. 상대 운동이 있으면 상대는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겠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감마가 1보다 큰 수니까 감마를 줄여가지고 감마 나눠가지고 줄어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마가 로렌츠 인자가 2가 되면 그럼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행성 PQ 이렇게 타고 간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다가 또는 문제집에다가 이런 막대기가 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민호와 막대기 사이에는 상대운동이 있지만 은수와 이 막대기 사이에는 상대운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수축은 민호한테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개념을 묻는 지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주선이 길대. 우주선의 길이가 L이래. 고유 길이래. 그 민호가 있고 은수가 있어요. 그 이쪽으로 광속에 가깝게 날아간대요. 자, 그럼 이때 민호가 측정한 로켓 우주선의 길이는 L 고유냐 아니면 L 고유보다 작냐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했죠. 상대 운동이 있으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호가 우주선을 봤을 때 민호와 우주선 사이에는 상대 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민호가 봤을 때 민호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 고유입니다. 고유 길이에요. 하지만 은수가 우주선을 보면 은수와 우주선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상대 운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은수한테는 로켓의 길이가 L 고유보다 작은 길이 감마가 만약 2라고 하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실수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길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착시고요. 실제로 길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그러면은 상대론에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자 봅시다. 속력은 시간분의 뭐예요? 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에는 뉴턴의 시절에는 이 속력이라는 값은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는 그죠? 물리량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빛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했고 빛을 연구하다 보니까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얘가 더 이상 늘 수가 없어요. 광속에 가깝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민호가 있어요. 그리고 로켓의 속도는 V고 얘는 거의 광속에 가까워 엄청 빠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등속
또 운동하고 있어요. 가속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를 바깥에서 누가 보고 있어? 은수가 보고 있어요. 정지해 있는 건 그죠? 자, 이때 빛시계를 쏘죠. 민호가 봤을 때 빛은 똑바로 올라가서 똑바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안에 이 우주선이 민호가 볼 때 바깥이 안 보인다면 빛은 똑바로 올라가고 똑바로 내려오는 걸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하지만 운수가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운수가 봤을 때 운수의 입장에서는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지, 그지? 왜 그런지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죠. 그죠? 그러면 봅시다. 광속 불변의 원리에서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죠? 네. 그러면은 봐봐요. 운수가 측정한 거리는 어때요? 운수가 빛의 경로를 봤을 때 빛의 경로 길이가 민호보다 크잖아.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광속은 어때요? 빛시계잖아. 이게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커지니까 어떻게 돼? 얘도 커져야 돼요. 이게 일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제 빛이 아니고 만약에 빛이 아니라 그냥 야구공이었다고 치면 요 빛이 날아가는 속도가 봐봐요. 자, 이게 빛이 아니라 야구공이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은수가 왔을 때 거리는 올랐지만 야구공의 속력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이 우주선의 속도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죠? 만약에 빛이 아니라 야구공이라면은 지금 야구공이 날아가는데 운수가 왔을 때 야구공이 날아가는 거리는 증가했지만 그만큼 야구공의 속력에다가 우주선의 속도를 더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m/s로 달려가고 있는데 야구공을 이쪽 방향으로 20m/s로 던졌대. 그 바깥에 정지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야구공의 속력은 얼마야? 30m/s가 되잖아요. 그러한 원리에서 속력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변해도 된다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 빛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광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야구공처럼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수가 봤을 때 빛의 이동 경로 길이가 증가했는데 얘는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분모도 따라 증가해야지 일정한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수의 시간은 이거고 민호의 시간은 요겁니다. A 출발 도착의 이벤트 사이에 간격 델타 t가 간자는 사이간자잖아요. 시간이 얘는 작고 얘는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잡고 델타 t는 뭐예요? 가마 곱하기 델타 t가 고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길이 수축까지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질량의 m인 물체에다가 F로 S만큼 이동시키면 이 F는 여기다 뭐 한 거죠? 일을 한 거죠? 됐죠? 그러면 일은 뭐예요? 델타 EK잖아요. 그러니까 힘 F가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운동 에너지를 증가하는 데 쓰였을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죠?
자, 봐요. 우리가 뉴턴의 생각에 의하면 V는 속력은 무한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을 계속 주게 되면은 V가 점점 증가합니다. 거기서 무한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무한대. 그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봤느냐? 아인슈타인은 이 V가 광속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광속보다 빠른 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광속에 가까울수록 느려지는데, 만약 광속이 된다? 시간이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광속보다 더 빠른 걸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봐봐요. 이 F가 힘이 계속 일을 했어요. 일을 계속했어. 그럼 V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C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거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지만 지금 뭐야? 에너지는 계속 증가해야 되거든. 일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속력은 증가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야? 질량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에너지가 해준 일이 질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뉴턴의 식이 있죠. 그죠? E는 뭐예요? mc 제곱이죠. C는 광속이니까. 광속은 뭐 그냥 상수죠. 상수입니다. 얘는 상수야. 그럼 남는 건 뭐야? 변수가 질량과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와 질량이 뭐래? 같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일을 했어. 계속. 힘 F가 계속 작용해서 힘을 작용시켜가지고 일을 계속했어. 그랬더니 속도가 점점 증가해. 근데 속도가 광속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광속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폭은 작아지고 대신 뭐가 이제 변하는 거야? 질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m0에다가 감마 곱한 값이에요. m0는 뭐냐면은 정지 질량이거든. 그 다음에 감마는 로렌츠 인자죠. 얘는 1보다 큰 수죠. 속도가 작을 때는 1이지만 속도가 점점 커지면 엄청나게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갔죠?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으로 뮤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뮤온은 어떤 아이냐면요, 광속의 99%, 0.99c로 날아가는 엄청 빠른 입자고, 대신에 수명이 짧아요. 매우 짧아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주에는 현재 많은 입자들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 입자들을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 아닙니다. 우리 방사선, 자외선, 가시광선 할 때 이제 레이입니다. 이 우주에서 많은 입자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걔네들은 엄청 에너지가 크고 빨라요. 그게 세포 안에 들어간다면 세포가 다 이제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거의 살 수가 없을 텐데요. 다행히 지구 자기장이 그러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우주선들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막아주고 있고, 대중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긴 있죠. 그런 에너지가 높은 우주 입자들이 들어오다가 지구 대기층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기 입자랑 부딪히게 되면 그 많은 에너지를 대부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에너지는
또 다른 입자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입자가 그때 만들어지는 입자 중에 하나가 뮤온입니다. 써 있죠. 뮤온은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의 공기층과 공기 입자와 충돌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빛의 속력의 약 99% 엄청 빠른 거죠, 그죠? 대신에 수명은 10-6승세크니까 뭐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계산해 본 거죠. 0.99c의 엄청난 속도에다가 엄청나게 짧은 수명을 이렇게 곱해 본 거죠. 그럼 얘가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나 계산해 보면요. 수백 미터 정도예요. 뮤온이 0.99c의 속력으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수백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뮤온이 그러면 이제 지표면에서는 이 뮤온을 구경할 수 없어야겠죠, 그죠? 하지만 지표면에서 이 뮤온이 관찰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뮤온은 지표면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느냐? 그거를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뮤온의 속도가 광속에 매우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얘의 설명을. 첫 번째, 지표면의 정지항 좌표에서 볼 때가 있고, 자, 이번에는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 그러니까 뮤온에 사람이 타 있고, 이 사람이 관점. 그 다음에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지한 좌표계에서 볼 때, 이제 운수가 되겠죠, 그죠? 운수가 봤을 때, 얘는 엄청나게 빠른 우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선 시간이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가 이렇게 할 겁니다. 시간 지연으로 설명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이 민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뮤온이 발생한 지점에서 지표면까지 커다란 막대기가 있다고 칩시다. 자, 뮤온은 이렇게 0.99c로 날아가고 있지만 민호의 입장에서는 이 막대기가 뒤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상대 운동이 있죠? 상대 운동이 있으면 뭐가 있다? 길이 수축이 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는 축으로의 길이 수축이 있어서 지표면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막대기가 수축하니까 지표면이 여기 있는 겁니다. 수백 미터로 줄어들기 때문에 땅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뮤온이 저 높은 대기층의 상공에서 발생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날아가도 수백 미터밖에 못 가는데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죠?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표면에서도 관찰이 되느냐?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설명이 돼 있죠, 그죠?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발생한 뮤온은 지표면에 도달한다. 먼저 지표면의 정지한 관찰자는 뮤온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달한다고 해석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는 뮤온이 발생한 지점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수백 미터 정도로 길이 수축으로 설명할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뮤온은 뭐의 증가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이 뮤온이 시험에 나오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걸 해석하는 서술형 평가, 그죠? 또는 이것을 해석하는 뭐 두 학생의 대화 중 틀린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이고, 두 번째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가능합니다. 네.